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에 있는 정인설 특파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같이 예정돼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9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하반기 통화 정책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 특히 최근 실업률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관심사항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실업률 상승에 대해 더 큰 우려가 있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상하반기에 각각 이제 의회에 출석을 하는데 3월에도 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우려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죠. 인플레 목표 달성을 실패할 위험이 더 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위험과 노동시장이 너무 냉각되는 것 사이의 위험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인플레 과열뿐 아니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위험도 있다라는 걸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노동시장 리스크를 인식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시장은 피벗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더 가까워지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파월의 이날 발언으로 예상대로 이달 30일, 31일에 있는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졌죠. 빨라야 9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7월 FOMC에서 어떤 금리 인하 힌트를 줄지가 더욱더 큰 관심사항이 됐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 외에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과 미셸 보우만 이사도 금융 포용 관련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포용적 금융, 즉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금융에 대해서 연설을 했을 뿐 금리 인하나 통화 정책에 대해선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의장의 하원 발언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 주 빅 이벤트가 하나 더 예정돼 있었죠. CPI 발표. 자, 이번 주 남아있는 일정들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1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하원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요. 이외에 비둘기파인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와 미셸 보우만 이사, 리사 쿡 이사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파월의 노동시장 발언과 비슷한 맥락의 언급이 이어질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는 역시 인플레이션 물가 주간입니다. 현지 시간 11일에 6월 CPI가 나오죠. 시장에선 6월 CPI가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1%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5월의 상승률이 3.3%였는데요. 이보다는 6월에 0.2%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다만 근원 CPI 둔화 추세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5월의 0.1%보단 소폭 올라가고 전년 대비 상승률은 3.4%로 5월과 비슷한 수준, 같은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심은 주거비로 옮겨갈 텐데요. 1년 넘게 잡히지 않고 있는 미국의 주거비 상승, 이게 좀 둔화 조짐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5% 중반대 상승률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인플레 목표치 달성 기간은 더욱더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12일에는 6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도 개막이 되죠. 금융주부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이 같은 금융주가 12일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앞서 전날인 11일에 델타항공과 펩시코도 실적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